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재현 소장입니다. 자, 셀트리온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종목이죠. 근데 셀트리온의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미국 허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장만 열린다면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상당한 베네피트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얀센이라는 업체가 좀 태클을 걸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셀트리온이 램시마 시장에서 미국 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 이 유사한 시장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램시마가 타취할 수 있는 유사한 시장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요. 100억 불 시장이 아니라 한 300억 시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달러 개념으로. 300억 달러죠. 그래서 이 시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연 유럽 시판에 이어서 브라질 허가를 받았죠. 미국 허가가 열릴 수 있을 것이고 빨리 열릴 수 있는가. 빨리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건의 재료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사 한번 보시죠. 네. 자, 셀트리온 램시마 미국 조기 출시가 관건이라는 삼성증권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삼성증권에서 좋은 평가가 아니에요. 나쁜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건지 허가가 좀 늦어지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오늘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자, 셀트리온 회사 홈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램시마 아닙니까? 사실 램시마 말고도 허주마도 있고요. 또 리톡산 대체 바이오시밀러도 있어요. 지금은 램시마가 일단 첫 번째로 테스팅 작업을, 허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큰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과연 황금알을 넣는 거위 정도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자면 바이오시밀러 잘 모르시죠? 잠깐 볼게요. 바이오시밀러. 어떤 것이 과연 바이오시밀러인가? 바이오시밀러는요, 복제약,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을 제너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이 바로 바이오시밀러예요. 자,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오시밀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삼성도 이쪽에 요즘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이오시밀러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고 일단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요. 시장 규모 한번 보죠. 시장 규모는 대단히 급증을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가격도 높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의약품 자체가 가격이 한참 높죠. 근데 이거는 가격을 상당히 낮췄기 때문에 경쟁력이 100번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램시마 이후에도 또 있죠,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아요. 허주마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허주마나 또는 그 CTP10이라고 오른쪽에 그 리툭산 있죠. 리툭산이란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게 바로 CTP10이에요. 그리고 허셉틴을 복제한 게 허주마입니다. 그러니까 램시마는 레미케이트를 복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외에도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대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만 빨리 램시마가 출시돼야 그게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보죠. 예, 되게 편차가 많죠.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82,000원 목표가. 유진증권이나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11만 8천 원대예요. 너무 격차가 커요. 하나하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 먼저 유진증권 볼게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목표가는 11만 8천 원이고 투자 의견은 바이죠. 자,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레미게이드와의 임상 종료에 따른 점유율 확대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말이죠. 너무 낙관적인 측면만을 크게 본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죠? 미국 허가가 빨리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한 거고, 또 두 번째로 판매는 시작되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어느 시기에 판매가 돼서 시기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좋은 쪽만 봤어요. 좋은 쪽만 봐서 11만 8천 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크게 본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자연히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FN 가이드에서 실적 전망을 한 거. 이건 FN 가이드는 중립적이겠죠. 대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6조 9,330억 정도 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삼성증권 목표가 매출부터 보세요. 2017년도에 5,170억이죠. 아까 FN 가이드나 유진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더블 이상 낮습니다. 지금 매출 차이가. 그 정도로 전개가 되고 있는, 나타난 부분인데, 삼성증권이 일리가 있는 분석이에요. 네.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램시마는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그림 좀 보면은요, 그렇죠. 레미케이드나 휴미라나 엠브렐이나 그 성분이 비슷해요. 이게 적응증이 똑같습니다. 레미케이드 가지고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시장이 아니라 1, 2, 3 해가지고 300억 시장에 먼저 진입하면 이쪽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진입을 할수록 유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램시마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얀센에서 태클을 걸고 있는 게 바로 특허죠. 특허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항소를 했다가 특허청에서 거절을 했지만 다시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얀센이 다시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항소가 있게 되면은 미국 허가가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금년에 허가가 난다고 그렇게들 다 얘기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허가가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에서 처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 늦어지면 그만큼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경쟁자가 삼성바이오라든가 얀센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치고 나와서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거죠. 금년도에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얀센이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를 못 받았을 경우에, 특허가 유효하게 전개되면서 태클이 유효하게 된다면 성장률이 점유율이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다는 거죠. 다음 그림입니다. 그래서 대개 셀트리온과 호스피라의 배분율을 가지고 본다면 아주 좋게 보고 아주 나쁘게 볼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A, B, C, D 경우입니다. 그 다음 그림 봅니다. 그럴 경우 A 경우에 한 84,000원 정도 목표가를 쓸 수 있지만 아주 안 좋은 D 경우에는 23,500원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간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84,400원보다 좀 밑부분, 그러니까 6, 7만 원 선까지 셀트리온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미국 허가권 때문에 나중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환사채 발행권 나왔죠? 주가에는 오늘 중립 영향을 펼쳐줬고,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모습을 보면은요, 차트상으로 볼 때, 자, 이렇죠? 네. 이런 연유로 해서 오르기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증권 분석이나 이런 건으로 본다면 지금 8만 원대가 주가가 있지만 좀 더 내릴 공산이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재료 나왔지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외인 기관들 동향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셀트리온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오르더라도 오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